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오늘 새벽 다들 잠 안 자고 열심히 응원하셨나요?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에 올랐습니다. 아시아의 경사네요.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봉하마을의 여야 지도부가 총집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년 만에 봉하를 찾았는데 이 프레스룸도 이 현장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두 정상이 이른바 케미가 맞았다고 하는데요. 서로에게 엄지를 치켜들며 작별했습니다. 양 정상이 주고받은 선물과 후일담 전해드립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벌써 정수리가 뜨겁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덥습니다. 게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덥고 갑갑하시더라도 외출하실 때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어제도 꽤 더웠는데 서울이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올라 있고요. 남부 내륙으로 특히 많이 덥습니다. 상주는 33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한여름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간히 소나기 소식이 들리고 있긴 하지만 양이 워낙 적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유지 중입니다. 산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강한 볕에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0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은 대체로 맑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 오전 중부에 비가 한 차례 지나면서 더위는 잠시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울산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장충단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즐거운 큐시투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5년 만에 봉하행, 여야 봉하마을 총집결입니다. 지금 봉하마을에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가 그야말로 총집결했는데요.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찾았고요. 또 새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또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했습니다. 5.18 기념식에 이어서 이번 추도식에서도 당정 총출동 모습을 보여주며 통합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각에는 여의도보다 어쩌면 이 김해 봉하마을에 정치인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열리고 있는 김해 봉하마을, 저희 프레스룸의 김현 기자가 직접 나가봤는데요. 김현 기자, 이 현장 분위기 좀 어때요? 네, 저는 지금 경남 봉하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추도식 조금 전인 오후 3시쯤 끝이 났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 뒤에 많은 시민들, 지금은 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이재명 선임 선대위원장과 이낙연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지금 추후 행사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취재진 오늘 오전부터 이 봉하마을을 찾았는데 아침부터 추모 열기 뜨거웠습니다. 봉하마을 입구에서부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억하는 현수막과 기념품 많이 걸려 있었고요. 자원봉사자들은 이 시민들에게 이 모자와 풍선 등을 이제 좀 나눠주는 모습 보였는데 이 노란 모자와 풍선들이 이 노란 물결을 이루는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추모객들이 이곳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KTX와 전세 버스 등을 타고 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내려온 시민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재단 측은 오늘 총 6천여 명의 시민이 이곳 봉하마을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를 살펴보고
이 각종 기념관도 찾아보면서 이 각자의 방식으로 노 대통령을 추모하고 추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늘 숙연하죠. 항상 내려놓는 마음, 배우는 마음, 나누는 마음. 그렇죠. 이 많은 사람 속에서 나만 오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또 오면은 나로 돌아가는 것 같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이다. 네, 저희가 추도식 이 시작과 진행 상황도 이제 함께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정치권 인사들이 이 마련된 길을 따라서 추도식 행사장으로 입장을 했는데 이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입장을 할 때는 이 많은 시민들이 환호와 박수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등장을 했을 때 이 가장 많은 환호, 박수와 함께 분위기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 여권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을 때는 일부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오늘 추도식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오늘 추도식에 맞춰서 개관이 된 이 노무현 기념관인데요. 지금 주요 내빈들이 시민들과 함께 이 기념관을 함께 둘러보는 이 추후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 뒤로는 이제 많은 시민들 보시는 것처럼 박수와 환호하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일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추도식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남 봉화마을에서 프레스룸 김현입니다. 네, 김현 기자, 오늘 아침 열심히 좀 김해로 가서 지금 봉화마을의 현재 분위기 좀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호정 기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오늘 이 봉화마을 추도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5.18 때는 갔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오늘은 안 갔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선 후보 시절 사실 윤 대통령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네. 또 후보 시절에 봉화마을을 찾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대통령실도 참석을 검토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일정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총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열리는데 좀 소리 통해서 어떤 메시지?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권양숙 여사를 좀 위로하는 말씀을 담았습니다. 네, 특히 이 한덕수 총리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가 됐는데요. 네. 현직 보수 정권의 총리로는 이 추도식에 참석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보수 정권 총리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하는 게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보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통합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 김대기 비서실장도 갔고요, 한덕수 총리도 갔고, 여야 대표 지금 다가 있는데 5.18 기념식 때도 사실 이 보수인 여권이 이슈를 선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약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5.18 기념식 때 원래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기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 보수 정권 처음으로 여당 국회의원 거의 전원 99명이니까 거의 전원이 내려간 데다가 당과 5.18 때. 그렇죠. 5.18 네. 때, 5.18 기념식 때.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내각 장관들이 다 내려가고 대통령까지 또 내려가서 또 합창까지 했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기 추도식 때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만 가지 않았지 총리 내려가죠.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네. 정무수석 내려가죠. 그다음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내려가거든요. 네. 이거는 그동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행사인데 이렇게 알았을 텐데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나 대통령실에서 줄줄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야당의 통합적인 측면이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않을까 해서 전전긍긍하는 측면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이런 행사는 통합적인 행보라는 측면에서 이런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적인 행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전유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게 사실은 이번 대통령이 돼서 가장 잘하는 게 동서화합, 즉 지역주의 타파
한마디로 말하면 통합의 행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기념식에 참석하고 아직까지는 이런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보여주기식 행사 아니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보여주려면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대연정을 제안했었거든요. 진영 갈등을 극복해보고자 한나라당에 당시에 권력을 넘겨주겠다, 같이 정부해보자 네, 이렇게 그랬었죠.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진정한 통합을 하려면 이렇게 뭐 행사에 참석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진정한 협치를 통해서 통합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그 통합의 행보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여주시기 행보만 말고 실질적인 통합과 협치의 행보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형식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통합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추도식이 유독 눈길을 끄는 게 여권, 보수 여권 인사가 좀 대거 참석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오늘 추도식을 찾았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 문 전 대통령 퇴임하고 첫 공식 행사예요. 네, 맞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친구라고 불렀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던 이 문재인 대통령, 이 퇴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금 이 추도식을 찾은 상황인데요. 이 과거 두 사람의 인연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쯤에 이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봉하마을에 나타났고요. 이 퇴임 이후에 맨발의 슬리퍼 차림으로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공개한 바 그랬었어요. 있는데 맞아요. 오늘은 이 검정 양복에 검은 넥타이, 이 정장 차림으로 봉하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 추도식에 앞서서 이번에 13주기를 맞아서 개방된 노무현 전 대통령 전시관을 방문을 했고요. 이 체험관을 둘러본 후에 네. 이 나왔을 때 시민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구호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시민들 일일이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인 문재인 전 대통령 오늘 방금 보신 것처럼 뭐 머리에 염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양산에 있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다시 좀 정장으로 입은 그런 모습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봉하마을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데 오늘 문 전 대통령 메시지를 내놓은 건 없을까요? 네, 사실 이 추도식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마이크를 잡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네. 있었는데 공식적인 뭐 추도사나 이 매도 메시지는 다른 인사들이 한 상황입니다. 네. 이 메시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 추도식에 참석한 게 지난 2017년 8주기 추도식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5년 동안 대통령 임기 동안에 봉하마을을 찾지 않다가 네. 지금 퇴임 후에 5년 만에 다시 찾은 상황인데요. 이 과거 영상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반드시 찾아뵙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추도식에 앞서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박물관 같은 전시관에 방문을 했다고 네, 했잖아요. 거기 방명록에 네.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곳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이런 방명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봉하마을에 지금 뭐 여권 인사들이 보수 여권 인사들이 뭐 대거 참석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5년 만에 참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가장 많은 사람이 참석한 건 아마도
야권일 겁니다. 이수아 기자, 네. 지금 민주당 지도부, 야권 인사들 굉장히 많이 참석했죠. 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약 70여 명 정도가 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현재는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복관이 됐죠. 이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서 이 문희상, 이해찬, 이낙연 전 대표 등 원로들도 대거 참석한 모습이었고요. 네. 이 민주당 지도부인 이재명 총괄위원장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참석을 했는데 행사 와중에는 사실 공개 발언은 따로 없어서 기자들이 따로 만나서 참석하게 된 소회를 물어봤는데요. 망전에 네.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약속드렸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꿈을 앞으로도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위원장 그리고 야당 지도부까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흔치 그쵸. 않은 기회인데요. 그래서인지 오후 추도식에 앞서서 이 민주당 인사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함께 비공개 오찬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확인이 됐고요. 이재명 위원장, 이재명 위원장 그리고 윤호중, 박지영 당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한 테이블에서 네.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앞서 지금 추도식이 지나면 지방선거 필승 승리를 위한 총동원 주간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총결집을 위해서 모두에게 지원을 요청하겠다. 여기에는 원로도 포함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이 오찬에서 어떤 내용,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도 참 주목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은 별다른 정치적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고 짧게 답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전에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찾아뵙겠다라고 말을 하고 오늘 이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성공한 대통령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윤형월 대표님. 네. 어쨌거나 퇴임 때까지 40%대의 이 지지율을 받았던 문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문 전 대통령이 오늘 봉하마을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9일 앞으로 다가왔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자 이재명 후보랑 같이 지금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며칠 안 남은 지방선거, 민주당에 어떻게 좀 지지층 집결, 결집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몰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하고 손을 잡고 네. 또 봉하마을로 찾아간 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2015년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 때 생각이 나요. 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가 네. 상주 추도사를 읽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앞에 있는데 권력을 갖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모은 사람들이 반성도 안 하고 여기 왔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이 진영 대결의 첨단 지역이 봉하마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세상이 너무 바뀌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하던 한덕수 총리가 갔고 네. 또 정치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잖아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영화를 보고 2시간 동안 울었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야 진보 보수가 이제는 상당히 많이 좀 희석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으로서 대통령을 했습니다마는 네. 오늘 같은 날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또 상당히 좀 다르다 국민이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은 실사구시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제주 강정마을 이런 걸 실사구시 지지자 반대를 무릅쓰고 했지만은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실사구시보다는 이념에 좀 치중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지지율은 퇴임할 때 40%라고 하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우리 뭉치자 이런 데는 좀 상당한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지층 결집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있습니다만 또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인데 이수아 기자, 네.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실 뭐 청와대에서 계속 이 보좌를 하다가 봉화마을까지 같이 내려가서 사무국장까지 했었죠. 지금 옥중에 있지 않아요? 근데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내년 5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부인 김정순 씨가 김 전 지사를 대신해서 김 전 지사의 SNS에 입장을 전해줬습니다. 이 오랜만에 소식을 전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독 그리운 5월이다라고 글을 시작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 남편이 노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정호승 시인의 시 한 편을 보내와서 소개하고자 한다라면서 남편은 사람은 가둘지언정 진실은 가둘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서 정호승 시인의 묻히지 않은 편지 이 시를 소개했습니다. 이 시는 정 시인이 87년 당시에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했던 박종철 열사를 기리면서 쓴 시로 알려졌죠. 김 전 지사가 결국은 자신의 결백을 이 시를 통해서 호소한 것으로 현재는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추도식 이후로 어쨌거나 민주당이 결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지금 약간 민주당의 반전의 좀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애초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을 재결집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목표였죠. 지금까지는 사실 민주당한테는 악재만 겹쳤잖아요. 국민의힘에 호재가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일단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네. 지난 주말에 있었잖아요. 나름 전문가들이 한 85점 이상 점수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꽤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나온 그 여론조사에서는 그 한미 정상회담 효과가 반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갤럽이 지난주 월요일 날 네. 17, 18, 19일, 지난주 금요일 날 17, 네. 18, 19 그러니까 지난주 월, 화, 수 동안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당 지지율이에요. 국민의힘이 많이 올라서 43%인데 네. 민주당은 많이 내려서 29%, 20%대까지 떨어지면서 한 14%포인트 차가 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당의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격차가 나니까 지금 상황이 애초에 시작할 때보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호재가 국민의힘에 많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검수완박 법안 같은 것 때문에 중도층도 있다라고.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계기로 반전을 모색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과연 반전을 할 수 있는 다른 계기가 있느냐. 이 상황이 계속 가지 않겠느냐. 윤석열 정부가 특히 한미 정상회담 효과가 지금 상당히 괜찮다고 평가가 나오는 마당에 네. 이런 효과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부 그동안 좀 잘할지 못할지 몰랐는데 잘하고 있네. 좀 더 힘을 줘야겠다. 이런 여론이 또 더 우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생각처럼 만약 진짜 반전이 이루어져서 다시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지금 어려운 지역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서 제대로 좀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은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중에 잠깐 언급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열리고 있는 김해 봉화마을 저희 프레스룸의 김현 기자가 직접 나가봤는데요. 김현 기자, 이 현장 분위기 좀 어때요? 네, 저는 지금 경남 봉화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추도식 조금 전인 오후 3시쯤 끝이 났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 뒤에 많은 시민들, 지금은 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이재명 선임 선대위원장과 이낙연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지금 추후 행사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취재진 오늘 오전부터 이 봉화마을을 찾았는데 아침부터 추모 열기 뜨거웠습니다. 봉화마을 입구에서부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억하는 현수막과 기념품 많이 걸려 있었고요. 자원봉사자들은 이 시민들에게 이 모자와 풍선 등을 이제 좀 나눠주는 모습 보였는데 이 노란 모자와 풍선들이 이 노란 물결을 이루는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추모객들이 이곳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KTX와 전세 버스 등을 타고 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내려온 시민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재단 측은 오늘 총 6천여 명의 시민이 이곳 봉화마을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를 살펴보고 이 각종 기념관도 찾아보면서 이 각자의 방식으로 노 대통령을 추모하고 추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늘 숙연하죠. 항상 내려놓는 마음, 배우는 마음, 나누는 마음. 그렇죠. 이 많은 사람 속에서 나만 오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또 오면은 나로 돌아가는 것 같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이다. 네, 저희가 추도식 이 시작과 진행 상황도 이제 함께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정치권 인사들이 이 마련된 길을 따라서 추도식 행사장으로 입장을 했는데 이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입장을 할 때는 이 많은 시민들이 환호와 박수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등장을 했을 때 이 가장 많은 환호, 박수와 함께 분위기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 여권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을 때는 일부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오늘 추도식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오늘 추도식에 맞춰서 개관이 된 이 노무현 기념관인데요. 지금 주요 내빈들이 시민들과 함께 이 기념관을 함께 둘러보는 이 추후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 뒤로는 이제 많은 시민들 보시는 것처럼 박수와 환호하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일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추도식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남 봉화마을에서 프레스룸 김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목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서로에게 엄지치켜든 윤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이 주말 동안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소식이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I trust you, 그러니까 당신을 신뢰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갔는데요. 이어 한미 정상의 작별 인사, 서로에게 엄지를 치켜드는 이른바 엄지척 인사였습니다. 양국 정상이 이번 만남을 통해서 신뢰가 참 돈독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네. 실제 두 정상 회담 내내 이 대통령실 전원으로 참 케미가 잘 맞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담 도중에 소인수 회담이 예정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사실은 두 사람이 합이 너무 잘 맞고 대화가 끊이질 않아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게 힘들 정도였다라는 전언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케미가 잘 맞는 두 정상이 어떤 한미 관계를 정립해 나갈지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수아 기자가 얘기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이 한미 정상 간의 이 이른바 케미가 참 좋았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얘기인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말고 김건희 여사한테 덕담을 했던데요. 네, 두 사람이 만찬 자리에서 처음 마주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윤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과 윤 대통령이 married up한 남자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좀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 표현이 보통 남자들이 자신을 낮추면서 부인을 높게 평가할 때 하는 말로 한마디로 결혼 잘했네, 마누라 잘 얻었네 뭐 이런 얘기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유머러스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실게요. Your husband and I have something in common. We're married way above our station. I appreciate it very much. Okay. Again, thank you so very much.
네,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였으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이 김 여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왔겠죠. 그래서인지 이 전시 기획자라는 점도 알고 있었고 마크 로스코 전을 연 사실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애초 만찬에 앞서서 김 여사가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만찬이 열렸잖아요. 그런 네. 만큼 이곳에 있는 작품을 소개하는 일종의 이 짧은 도슨트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좀 길어지면서 이 일정은 부득이하게 좀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뿐 아니라 두 나라가 주고받은 선물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이 탁상 명패 그리고 조종사 선글라스를 선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탁상 명패는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 재임 시절 책상에 뒀던 것과 동일한 형태인데요. 여기에 The buck stops here라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발음이 문구가 좋아요, 이수아 기자. 자꾸 쓰게 되네요. 네, 문구가 새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구는 문 대통령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해서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문구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이걸 보고 참고해서 선물을 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조종사 선글라스의 경우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에도 굉장히 자주 착용하는 이른바 좀 스테디셀러 아니면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불리고 있는 네. 그런 액세서리입니다. 방안을 계기로 이 제조회사에서 특별히 윤 대통령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윤 대통령의 답례품은 나비 국화당초 서한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사용했던 일종의 좌식 책상인데요. 아,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건희 여사도 같이 방한하지는 못했지만 바이든 여사의 선물을 함께 준비해서 미국 측에 전달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거울과 보관함이 합쳐진 전통 가구인 경대 그리고 본인이 기획했던 전시회 도록을 준비해서 함께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양 정상이 건넨 선물이 얼마나 이 선물 하나를 택하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했는가가 좀 묻어나는 선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네. 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로 정말로 이 제대로 챙긴 방한 선물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삼성과 현대차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규모 미국 투자를 네. 했죠. 이 계획을 밝히면서 어제 삼성 반도체 공장 그리고 현대차 회장과 만나는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 방한 기간 동안 만난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System. Now, I'm so sorry. All right, that's.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honor to welcome President Biden, President Yoon, and many distinguished guests to our Pyeongtaek Semiconductor Campus today.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 장비, 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d by uniting our skills and our technological know-how, it allows the production of chips that are critical to both our countries and are essential sectors of our global economy. I'd like to highlight an additional investment related to our future business. This makes the sum of the new U.S. investment to over $10 million. Hyundai and any company investing in the United States would benefit greatly from entering the partnerships with some of the most highly skilled, dedicated, and engaged workers in the world, anywhere you can find. 네, 바이든 대통령이 특정 기업인과 만난 게 방금 전에 보고 오신 이 부회장과 그리고 정 회장 이렇게 둘뿐입니다. 네.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미국에 이 2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시설을 세운다고 약속을 했고요. 네.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번에 13조가 넘는 투자를 미국에 추가로 하겠다고 신규 발표를 이번 회담을 계기로 했죠. 11월 중간 선거를 바이든 대통령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경제 상황이 미국도 한국 못지않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좀 돈을 가져오는, 국내로 가져오는 그런 가장의 모습이 절실한 때였기 때문에 네. 더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 바이든 대통령 2박 3일 방한 일정을 우리 일각에서는 삼성으로 시작해서 현대로 끝났다 뭐라고 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수아 기자, 네. 우리가 얻은 건 뭐예요? 이 대북 억제에 있어서 한미 공조 방안을 좀 구체화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성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먼저 공동 기자회견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including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further strengthening our deterrence posture and working toward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the President has already spoken to. 이런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 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한미 공동 성명에 이 북핵 대응 방안으로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이 명시됐다는 것도 또 다른 성과로 현재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미 정상들의 만남 2박 3일 동안 굉장히 좀 화기애애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영걸 대표님, 이 한미 정상이 화기애애한 지금 이 상황, 중국은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중국이 그동안에 네.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경제 전쟁 틈에서 한국이 전략적 모성을 좀 택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한국은 우리 편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바이든 방한을 계기로 군사 경제 동맹에서 기술 동맹까지 추가가 됐어요. 네. 그리고 또 그동안에는 한국이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경제도 미국 쪽하고 상당히 가까워졌죠. 뭐 여러 가지 첨단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가까워졌고 네. 또 하나 중국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인권 문제에서 거론했어요. 뭐 위구르나 뭐 저 홍콩까지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두는 인권 문제 겨뤘죠.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또 대만 해협을 인정하는 문제를 또 얘기했죠. 네. 또 남중국해 항행 자유 또 이것도 거론했으니까 중국은 아마 속으로 좀 부글부글 끓지만은 우리는 뭐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할 거는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이거는 한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과거 정부에서는 너무 저자세로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중국 가서 혼밥하고 기자들 가서 두드려 맞고 이런 일도 생겼잖아요. 저자세하면 오히려 더 무시당하거든요. 정정당당하게 하고 그 대신에 또 설명할 걸 좀 충분히 설명하고 예, 너무 또 끊어놓으면 안 되니까 중국하고는 동반자는 동반자니까 꾸준히 설명하되 우리가 당당한 자세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 2박 3일 동안 좀 굵직굵직한 얘기들을 좀 이게 참 짚어봤는데 근데 사실 이것 말고도 눈길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의 꽃은 공동 기자회견이죠. 그런데 유호정 기자, 이 기자회견의 말미에 우리나라 말고 외신 기자가 한 질문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소속 기자의 네. 그야말로 돌발 질문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내각에 이 여성보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여성의 대표성, 이 성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윤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어떻게 답변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공직 사회에서 지금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 그러면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한 각 직역에서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네, 이 답변하기 직전에 약간의 한 7초, 6초간의 이 침묵이 있었는데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 답변을 토대로 실제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저 답변을 하는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제목은 한국 대통령은 성불평등에 대한 압박 질문에 불편해 보인다, 불안해 보인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이 질문에 몇 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서 있다가 대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듯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 기사에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이 성평등에 반대하는
이 반페미니스트에 구애하는 전략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답변 그리고 이 보도를 두고 진중권 전 교수가 굉장히 강하게 네.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윤 대통령이 장관으로 발탁할 만큼의 고위직에 있는 여성이 많지 않다라는 이 답변을 두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정부 인사 발표가 있고 많은 저희 국내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이 청년이 안 보이고 호남이 안 보이고 그리고 여성이 안 보인다라는 많은 보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국내 언론의 많은 지적보다 아마 이 외신 기자 한 명의 이 돌발 질문이 더 좀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아닐까 윤 대통령에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이든 대통령 지금 환영 만찬도 사실 관심이었습니다. 이 환영 만찬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루어졌었죠. 근데 이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제일 처음 바이든 대통령한테 소개한 사람이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에요. 지금 후보지만.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전해졌죠. 이 네. 만찬장 헤드 테이블에 이 안 위원장이 양 정상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헤드 테이블에 앉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윤 대통령이 안 위원장을 가장 먼저 소개를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자신이 이기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 전 위원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내용이 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네. 안 전 위원장이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석사를 받았다고 말하자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도 펜실베니아대 교수였다라며 반가움을 전했다고 알려졌고요. 네. 안 위원장이 오늘 직접 SNS에 글도 올렸더라고요. 뭐라고요? 대학교 사제간의 인연으로 통역 없이 편하게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이외에도 이 만찬장에서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야 지도부들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SNS에 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셀카였는데요. 네. 이 존경합니다, 영광입니다라는 네. 말과 함께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셀카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요. 네. 또 민주당의 박지현 위원장과 네. 나눈 대화도 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박 위원장을 먼저 알아보고 다가가서 몇 살인지 나이를 물었고 박 네. 위원장이 26살이라고 답변을 하자 여기에 크게 놀라면서 나도 이 30살에 처음 상원의원이 됐는데 대통령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당신은 야당 대표니까 더 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덕담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지금 은영미 위원님.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준석 그리고 박지원 이 여야 지도부랑 사진 찍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저는 안철수 위원장을 제일 먼저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소개한 게 좀 눈길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 윤 대통령, 안철수 위원장 공동 정부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게 좀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헤드 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주인공들이 모여 있는 테이블인데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있고 바이든 대통령 맞은편 쪽에 안철수 위원장이 있었어요. 네. 그 자리에는 그 테이블에는 총리도 있었고 국회의장도 있었는데 네. 안철수 위원장을 가장 먼저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상대 파트너인데 나와 또 공동 정부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준 거죠.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반갑고 고맙죠. 그 자리에서 네. 자기를 가장 먼저 추켜 세워줬으니까.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처음에는 이제 공동정부 내각 인선 때문에 파열음도 일었었는데 네. 질병청장 후임에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라고 해서 안철수계로서 인수위에 들어가 있던 분을 질병청장 후임으로 정은경 청장의 후임으로 인사를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 네. 거를 보면은 당시 이제 좀 파열음이 있긴 했지만 지금 두 사람의 관계는 그래도 원만한 관계, 원만하고 순탄한 관계다 이런 것을 소개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분당갑에 출마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유 때문에 출마한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본인은 당선될 것이 지금 거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당선될기가 지금 한 본인은 20% 포인트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생각은 하고 있는 하는데, 상황이죠. 예, 근데 문제는 경기지사가 이제 박빙이에요. 안철수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자신의 이제 능력을 입증하려면 경기지사 후보도 김은혜 의원이 전 의원이 되도록 만들어놔야 되고 또 이제 여러 수도권에서 승리를 위해서 한 몸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성적이 잘 나와야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위원장의 이 좋은 관계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분위기가 좋아야 관계도 계속 좋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아이템 함께 보시면요. 대선 주자인데 이재명 정치 신인 윤영선과 박빙입니다. 네. 이 주말 사이 나온 개항을 여론조사 얘기인데요. 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대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이 대선 후보 대 지역 토박이 의사. 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맞아요. 이 예상과 달리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론조사는 지난 19, 20일에 실시한 조사인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45.8%, 윤 후보가 49.5%로 오차 범위 내지만 네. 여론조사상 처음으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지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또 다른 여론조사들에서도 네. 이 비슷한 박빙의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보시면요. 윤 후보가 47.9%, 이 후보가 47.4%로 굉장히 0.5%포인트자 네. 초박빙 조사 결과가 그러네요.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잇따르자 이재명 위원장은 거듭 자세를 낮추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 봉하마을을 찾았잖아요. 네. 그에 앞서서 김해 수로왕릉 일정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 이곳에 이재명 후보가 신라시대 왕의 옷차림을 한 채로 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 관복을 입고 금색 이 관을 쓴 차림으로 참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특히 이 이어진 유세에서 김해 시민들한테 혹시 여기 개항을 해 아시는 분 있으면 전화 좀 해달라라면서 한 표 한 표를 적극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개항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라는 이 말. 사실 지금 이 앞선 여론조사 소개된 박빙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위원장 지금 김해에 가서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여론조사에 이재명 위원장 어떤 지지층이 좀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뭐 지지자 모임 제명인의 마을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이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불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 절대 아니다. 이 조작도 정도가 있지 속지 말자. 인천에서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동시에 이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30대 개딸들 어디 있냐, 뭐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이 여론조사 기관을 실제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여론조사 왜곡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임을 SNS에 본인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지지층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아니다. 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재명 위원장도 아마 좀 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으면 대선 주자였었거든요. 지금 이재명 이 후보 그리고 윤영선 후보가 지금 초박빙인 여론조사가 지금 몇 개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이 STI의 여론조사가 가장 처음이 초박빙이다라는 이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 여론조사가 나온 바로 그날 저희 MBN이 직접 인천 계양을에 있는 이재명 위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재명 위원장, 지금의 이런 지지율 흐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역전을 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내지만 네. 역전을 하는 여론조사가 처음 나온 그날 네. 이 MBN이 이재명 위원장을 찾아간 상황입니다. 네. 갔다 온 기자한테 직접 물어보니 당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 때문에 이 초박빙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네. 애둘러서 질문을 던졌는데 이 위원장의 당시 심경이나 뭐 마음을 이 애둘러서 들을 수 있는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뭐 지지율도 조금은 만족스러우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이제 계양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제 보궐선거 후보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방선거 전체에 우리 지지층의 재결집을 또 이뤄내야 될 큰 책임이 있기도 하죠. 이 두 가지 역할이 동시에 있는데 이번에는 대선 끝나고 대통령 취임 20일 후에 치러지는 선거라 이 선거 결과가 어떨지는 사실은 많이 예측되는 바가 있습니다. 매우 어려울 거다. 이 매우 어려운 선거에서 그러면 어느 선이 과연 승패의 기준이냐라는 건 사실 참 말하기 어렵죠.
네, 지금 선거 결과가 어렵지 않을까 예측을 한다라고 이재명 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입에서 지금 직접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전체 판세에 대한 얘기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천 계양 당선, 본인의 당선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이 좀 느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겠죠. 뭐 인천 계양은 아주 쉽게 이기리라고 했는데 네. 의외로 지금 여론조사가 출렁거리는 거 나오니까 그 윤영선 지금 후보가 유명 대 무명이라고 그러지만은 네.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분이 유명 인사예요. 거기서 25년간 내과 병원을 운영했고 네. 인천에서는 충남세가 세거든요. 혹시 또 충- 인천에 연고가 있으실까요? 그분이 충남 출신인데 네. 인천에서 병원을 그 동네에서 인천 계양이면 25년을 했어요. 네. 그래서 25년 대 25일. 예, 이재명 후보는 25일이라 이거죠. 그런 프레임으로 하는데 그게 상당히 먹히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선 후유증이 아직 극복을 못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왜 인천 계양을에 나가야 되는지 네. 그게 대해서 왜 자기 지역 사는 데를 피하고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천 계양을 주민들한테 아직 납득할 만한 설명을 충분히 좀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계양을 주민들이 좀 서운한 감정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 치르듯이 그 보궐선거 국회의원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역선거거든요. 근데 네. 대선 치르듯이 총괄선대위원장도 맡고 하다 보니까 저런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아직 완전히 끌어내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위원장이 이 성남FC 후원금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찰 수사가 또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이 취재진이 직접 이재명 위원장한테 물었더니 이 여느 질문들보다도 훨씬 더 좀 더 세게,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 모습도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제가 마치 후원받은 것처럼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고발을 하니까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받고 있다고 언론 플레이하고 3년 7개월 동안 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는데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무혐의 했는데 이번에는 재수사한다고 압수수색을 2번, 3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자료 수집도 안 하고 판단했다는 건 아닐 텐데 결국 압수수색 쇼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무혐의 결정해놓고 다시 재수사한다면서 압수수색하는 게 정치행위다. 점점 우려스러운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위원장 결국은 정치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위원장의 이런 입장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대변하는 이 지지층이 있습니다. 바로 개딸, 개혁의 딸이라고 하죠. 이 개딸 지지층.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호정 기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퇴 문제도 있었고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뭐 요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들이 사실 이재명 위원장을 중심으로 생긴 2030 지지층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위원장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저희 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 답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개딸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지원 위원장 사퇴를 또 요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회의장에 대한 당원 비율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 생각 안 해봤네요. 아니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장은 다양한 게 당연하고 뭐 개딸이라고 하는 그 집단도 하나의 단일한 생각으로 하나의 단일한 행동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현상을 가지고 전체를 재단하기는 좀 어렵죠 보통. 네. 네, 지금 직접 들어봤는데 지금 이 개딸들의 목소리 좀 다양한 지지층에도 목소리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뭐 지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위원장 이제 저희 MBN이랑 인터뷰에서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 정치 행보 과연 당권에 도전을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는 생물이고 지금은 지방선거 중인데 지방선거 후에 벌어질 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 구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섣부르고 또 아직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치는 생물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를 했죠. 네, 결국은
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은영미 위원님. 네. 그런데 민주당 텃밭이라는 지금 인천 계양을에서 좀 초박빙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 위원장이 저도 당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아까 이재명 위원장이 인천에 계양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전화 좀 해주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말을 듣고 아 네. 정말 절박하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재명 위원장이 만약에 인천 계양을 해서 본인이 떨어진다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에서 네. 그럼 완전히 이거 충격적이죠. 네. 그거는 설사 당이 지금 한 5곳 정도만 우세로 자기 판세를 보고 있는데 전체 지역구에서 전국에서 네. 근데 여기서 한 67개를 더 얻는다고 한들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지역구에서 떨어져 버리면 이재명 후보는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제 본인은 당선됐는데 인천 네. 계양을 해서 그 선거에서 한 5개 지금 우세한 게 전남부, 그다음에 광주, 세종, 제주 정도만 확실하거든요. 이것도 물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그렇죠. 안 되면 지금 현재 판세로는 한 네. 5개 정도가 확실한 우세 지역인데 이거밖에 또 그대로 자기는 당선되더라도 이거밖에 만약에 못 가져오면 거기도 또 이재명 효과는 없었구나. 그럼 자신의 입지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본인도 안 당선돼.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방선거에서 대여섯 곳밖에 승리를 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이재명 고문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정치 생명에 굉장한 타격이 네. 오는 거고 다시 재개하려면 또다시 일정을 잡아야 되는 그건 불투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자기 지역구에서만은 이겨야 되는데 지금 네.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재명 아까 후보의 발언에서도 느껴졌지만 절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위원장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위원장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선대위원장과 같이 이 선대위내 공식 직함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말 사이 인천 계양을을 직접 찾아서 윤영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마침 어제 이 후보가 이 대전과 충청 지원을 나서면서 인천을 비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안 후보가 이곳을 찾아서 정치는 연고가 중요하다며 이 지역 토박이인 윤 후보에게 힘을 실는 동시에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고요. 네. 지지자들은 계양이 호구냐라면서 호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인천 계양까지 원정을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인선 소식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은요. 한덕수 고비 넘긴 윤 대통령 정호영만 남았다입니다. 현재 새 내각 장관 18자리 중에 모두 다 채워지고 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 문제만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모든 공이 돌아가 있는데요. 그래서 입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정상회담 와중이라 고민할 여력이 없다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있었는데 오늘은 윤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님,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글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천 보고서 재송부 기간 지났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언제든지 임명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부분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어가 사실 없는 상태예요. 이 시간이 윤 대통령한테 필요하다는 건지 정호영 후보자한테 필요하다는 건지 그리고 뭘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지 지금 퀘스천 마크가 좀 한두 군데 달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중의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의 여유를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둘 다. 정호영 후보가 자기가 무슨 하자가 있냐고 좀 아직도 네. 사퇴 안 하고 좀 반발한다는 좀 얘기도 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거든요. 네. 이 여운을 좀 더 즐기고 싶지 않겠어요? 좀 더 하루 이틀 더 네. 한미 정상회담 그 여운을 좀 즐기다가 좀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사람을 함부로 내치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 그리고 또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네. 그렇게 며칠 더 끄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27일부터 이제 그 부재자 투표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너무 오래 끄는 건 안 좋다. 지금 더 끌다가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오만 안에
네. 이런 프레임에 말려들 수가 있어요. 야당은 그래도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줬는데 네. 국민의힘 윤 대통령은 정호영 그 병역 그 아이 학교 입학 의대 입학부터 그 많은 하자를 있는데 끌고 간다. 자칫하면 역풍이 상당히 세게 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역풍 가능성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지금 사실 한동훈 법무장관 때는 굉장히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너희 내부에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반대예요. 반대로. 네, 이재명 총괄위원장 그제 MBN과의 인터뷰에서 네. 야당 입장에서 보면 부적합한 면이 많지만 윤 대통령이 선택할 일이라고 자신은 원내가 아니니 이 정도만 하겠다라고 말했고요.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원내대표는요, 좀 더 셌습니다. 정 후보사 사실상 국민이 낙마시킨 카드라면서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판단, 결국 공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유독 여야 할 것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 많이 회상을 했었죠. 이 대선이 끝나고 지금 6일 지방선거를 9일 앞둔 오늘 또 여야가 다 김해 봉하마을에 모였습니다. 5.18에 이어서 이번 추도식도 여권이 또 눈길을 독차지했는데 이 하늘에 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탑은 문 5년 만에 봉하행 여야 봉하마을 총집결로 결정하겠습니다.